프랑스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세계 최고 미식의 중심에서 한국 음식의 본질을 말입니다. 2025년 겨울 파리의 최고급 레스토랑들에서 공통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손님들이 화려한 코스 요리보다 먼저 한국의 간장 계란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숙 계란을 간장에 담가 하루를 기다리는 단순한 방식. 그러나 그 한 입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긴장을 풀고 하루를 내려놓게 했습니다. 미식이 감탄을 만들 때 한국의 밥상은 왜 안심을 만들었을까요? 지금 파리에서 시작된 그 깨달음의 순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피에르 발랑탱입니다. 파리 8구 생토노레 거리 끝자락에 제 레스토랑이 있어요. 2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죠. 미슐랭 3스타는 한 번 받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10년 넘게 유지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주방에 서는 이유도 한 접시에 담기는 소스의 온도를 0.5도 단위로 체크하는 이유도 전부 그 별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제게 요리는 질서였습니다. 완벽한 온도, 정확한 계량, 엄격한 위계. 송로버섯은 알바산에서, 소금은 게랑드에서, 올리브유는 리구리아에서 공수했죠. 한 접시에 15가지 공정이 들어가는 게 당연했고 그래야만 손님들이 역시 발랑탱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잡함이 곧 가치였어요. 그런데 2025년 겨울 이상한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셰프, 요즘 미국에서 계란이 왜 이렇게 비싸졌는지 아세요? 주방 막내 조수 앙투안이 물었죠. 저는 대충 답했습니다. 조류 독감 아니겠나? 매년 있는 일이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갑자기 계란을 너무 많이 사서요. 왜? 앙투안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 때문이래요. 갈색 계란이요. 저는 웃었어요. 솔직히 비웃었다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계란 하나로 세계 시장이 흔들린다? 유행은 늘 과장되기 마련이죠. SNS에서 뭔가 화제가 되면 일주일 뒤엔 잊히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하지만 앙투안은 계속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미국 동부 지역 주말 계란 판매량 급증, 특정 간장 브랜드 품절 사태, 브루클린의 한 작은 식당이 메뉴 하나로 예약 대기 3주, 영국 런던의 밀키트 업체가 긴급 물량 확보에 나섰다는 기사.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영상을 찾아봤어요. 검색창에 소이 소스 에그라고 쳤죠. 수백 개의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조회수는 수백만, 어떤 건 1000만이 넘었어요. 영상 속엔 요리사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집, 평범한 냄비, 평범한 손. 계란을 삶고 갈색 양념에 담그고 냉장고에 넣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나레이션도 거의 없고 화려한 편집도 없었죠. 다음 장면에서 흰밥 위에 계란이 올라갑니다. 젓가락으로 가르자 노른자가 천천히 퍼져요. 사람들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깐 멈췄죠. 숟가락을 들고 작게 한숨을 쉬고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이게 진짜 위로네.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위로? 요리는 감탄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의를, 존경을, 기억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0년 동안 제가 만들어 온 건 바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제 요리를 먹고 평생 잊지 못할 맛이라고 말할 때 저는 제 일의 가치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도 평가하지도 않았죠. 그저 먹고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지워지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주방에 서서 송로버섯 리조또를 만들면서도 자꾸 그 생각이 났습니다. 20가지 재료를 쓰고 4시간을 들여 만드는 이 요리와 계란 하나 간장에 담그는 저 음식. 왜 사람들은 지금 후자에 열광하는 걸까요? 셰프님, 혹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때요? 앙투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답했죠. 우리 주방에서 그런 건 다루지 않아.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저 음식이 세계를 흔들고 있는가? 20년 동안 쌓아올린 제 믿음 어딘가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틈은 소리 없이 커졌습니다. 며칠 뒤 새벽 주방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앙투안이 또 휴대폰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럽게 거의 미안한 표정으로요. 셰프님, 이것만 한번 봐주세요. 저는 손을 씻고 화면을 받아들었습니다. 영상은 30초 정도였어요. 누군가의 집 부엌이었죠. 고급스럽지도 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공간. 낡은 냄비에 물이 끓고 계란 6개가 조용히 익어갑니다. 타이머 소리도 없어요. 그냥 시계만 보다가 불을 끄고 찬물에 헹굽니다. 다음 장면에서 갈색 액체가 담긴 용기가 나옵니다. 간장, 설탕, 마늘 몇 쪽. 계란을 넣고 뚜껑을 닫아요. 냉장고 문이 닫힙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거의 없었어요. 24시간 기다리세요라는 자막 하나. 그리고 다음날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계란을 반으로 가르니 노른자가 꾸덕하게 드러나요. 완전히 익지도 완전히 무르지도 않은 상태. 밥 위에 올립니다. 젓가락으로 살짝 누르자 노른자가 천천히 흘러내려요. 밥알 사이로 스며듭니다. 그 순간 먹는 사람이 멈췄어요. 숟가락을 든 채로 잠깐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합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맛이네. 저는 그 말에 이상하게 마음이 걸렸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다고요? 요리는 설명되어야 합니다. 어떤 재료를 썼는지, 어떤 기법으로 만들었는지, 왜 이 조합이 의미 있는지. 그래야 평가가 가능하고 가치가 매겨지죠. 저는 20년 동안 그렇게 일해왔어요. 셰프님 댓글 좀 보세요. 앙투안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어제 야근하고 집에 와서 이거 먹었는데 울었어요. 엄마 생각났어요.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그랬어요. 복잡한 게 싫을 때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 사람들은 맛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질감을, 향을, 균형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감정을 말했죠. 그것도 아주 개인적인 감정을요. 흥미롭긴 하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점심 서비스가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다시 그 영상을 찾아봤어요. 이번엔 다른 사람들이 올린 것들도 봤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 모두 비슷한 구조였죠. 삶고 담그고 기다리고 먹는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똑같은 과정인데 각자의 부엌은 전부 달랐습니다. 어떤 곳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고 어떤 곳은 오래되고 좁았어요. 냄비도 달랐고 그릇도 달랐죠.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나서 잠깐 멈췄어요.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감탄하지도 않았죠.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마치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것처럼. 저는 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왜일까요? 기술적으로 특별한 것도 없고 재료도 평범하고 과정도 단순한데 왜 저 조용한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걸까요? 저녁 서비스 준비 중에 수셰프 마르크가 물었습니다. 셰프, 오늘 새 메뉴 테스트 안 하세요? 아, 맞아. 잠깐만. 저는 황급히 노트를 폈어요. 오늘 테스트할 요리는 오리 가슴살에 체리 소스를 곁들인 요리였습니다. 7가지 허브, 3종류의 식초, 2가지 당류. 완벽한 균형을 찾기 위해 이틀 동안 레시피를 수정했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리를 손질하고 소스를 만들고 플레이팅 구조를 잡았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온도, 타이밍, 색감. 하지만 마지막 한 숟가락을 맛보는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요리를 먹는 사람은 과연 멈출까? 저 영상 속 사람들처럼 숟가락을 든 채로 잠깐 숨을 고를까? 아니면 그저 훌륭하다고 말하고 다음 코스를 기다릴까? 셰프님, 마르크가 걱정스럽게 불렀습니다. 괜찮아. 이대로 가자. 저는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제 요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주방으로 갔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죠. 처음엔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는 순간 호기심은 긴장으로 바뀌었어요. 브루클린의 한 작은 한국 식당 기사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장 계란 하나로 월 매출 40% 증가.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그 식당은 원래 김치찌개와 불고기로 유명한 곳이었대요. 메뉴판에 간장 계란밥을 올린 건 주인의 어머니가 이렇게 간단한 것도 팔아봐라라고 해서였다고 합니다. 가격도 낮게 책정했죠. $9.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첫 주에 3명이 주문했어요. 다음 주에는 15명. 한 달 뒤엔 하루 평균 60명이 그 메뉴를 찾았습니다. 예약이 밀리기 시작했고 저녁 시간엔 웨이팅이 생겼어요. 인터뷰 말미에 주인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이 메뉴를 시키고 나면 조용해져요. 대화도 잠깐 멈추고요. 그리고 먹고 나서 감탄해요. 맛있다고요. 근데 그 감탄이 다른 메뉴랑 달라요. 뭐랄까 좀 더 깊은 그런 감탄이에요.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더 깊은 감탄이라니. 감탄에도 깊이가 있다는 건가요? 20년 동안 미슐랭 주방을 운영하면서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구분이었어요. 저는 다른 기사들도 찾아봤습니다. 런던의 밀키트 업체는 간장 계란 세트를 시험 판매했는데 일주일 만에 재고가 동났다고 했어요. 제조물률이 70%를 넘었대요. 보통 밀키트 제조물률이 30%라는 걸 생각하면 이례적인 수치였죠. 시드니의 한 브런치 카페도 비슷했습니다. 메뉴에 올린 지 사흘 만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손님들은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SNS에 올리지도 않았죠. 그저 조용히 먹고 계산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와요. 카페 주인의 말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똑같은 메뉴를 주문하러 오는 손님이 늘고 있어요. 처음 보는 패턴이에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숫자는 분명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고 사라지는 그런 종류가 아니었죠. 광고도 없었고 유명 셰프의 추천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찾았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댓글창을 다시 열었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회사에서 혼나고 집에 와서 이거 먹으면 좀 나아져요. 설명할 순 없는데 이거 먹으면 하루가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복잡한 거 생각하기 싫을 때 딱이에요. 엄마가 차려준 밥상 같아요. 사람들은 맛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별점을 매기지도 다른 음식과 비교하지도 않았죠. 대신 감정을 이야기했어요. 피곤함, 위로, 안정, 귀가.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음식은 미식의 언어가 아니라 생활의 언어로 소비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완벽한 한 끼를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편한 한 끼를 찾고 있었죠. 그 순간 제 레스토랑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손님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제 요리를 먹고 편하다고 말할까요? 아니죠. 그들은 놀랍다, 완벽하다, 예술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듣기 위해 20년을 일해왔어요. 하지만 지금 세계는 다른 걸 원하고 있었습니다. 셰프님, 마르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식재료 업체에서 연락 왔어요. 이번 주 송로버섯 입고가 늦어진대요. 알았어. 대체 식재료 준비해도. 네. 마르크가 나가고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그때 마지막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간장 계란, 왜 전 세계인의 냉장고에 들어갔나?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습관이다. 습관. 저는 천천히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유행은 사라지지만 습관은 남아요. 사람들이 매일 찾고 반복하고 의지하는 것. 그게 습관이죠. 그리고 습관이 된 음식은 쉽게 대체되지 않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완벽한 요리를 만들어야 했어요. 손님들이 기대하는 감탄을 만들어야 했죠. 하지만 걸어가는 내내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제 요리는 누군가의 습관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셰프입니다. 그래서 증명하고 싶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간장 계란이 뭐가 특별한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지, 숫자로는 알겠는데 맛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들어 보기로요. 앙투안, 오늘 서비스 끝나고 남아. 네, 셰프님. 저녁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주방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재료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재료가 아니었어요. 저는 셰프니까요. 계란은 노르망디 유기농 농장에서 공수한 걸로 골랐습니다. 껍질이 두껍고 노른자 색이 진한 것들이었죠. 간장은 교토에서 3년 숙성한 프리미엄 제품을 썼어요. 마늘은 스페인산 흑마늘, 설탕 대신 아카시아 꿀을 넣었습니다. 셰프님, 레시피는요? 앙투안이 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 거야. 저 단순한 레시피를 제대로 격상시켜보자고. 저는 온도계를 꺼냈습니다. 물은 정확히 100도, 계란은 정확히 6분 30초. 찬물에 담글 때도 온도를 재고 껍질을 벗길 때도 손상이 없도록 조심했어요. 소스를 만들 때는 더 신경 썼습니다. 간장과 꿀의 비율을 0.1단위로 조정하고 흑마늘은 곱게 다져서 향이 고르게 퍼지도록 했죠. 미림을 추가하고 가쓰오부시로 감칠맛을 더했습니다. 완벽했어요. 기술적으로. 이제 하루 기다리면 되겠네요. 앙투안이 말했습니다. 아니, 온도를 낮춰서 침투 속도를 조절할 거야. 12시간이면 충분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용기를 꺼내 계란을 하나 꺼냈어요. 겉모습은 완벽했습니다. 갈색이 고르게 배어 있고 표면도 매끄러웠죠. 반으로 갈랐습니다. 노른자는 정확히 반숙 상태였어요.
흰자는 탱글하게 익었고 간장색은 속까지 균일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완벽했어요. 밥을 지었습니다. 일본산 고시이카리, 물 비율도 정확하게 맞췄죠. 그릇도 신중하게 골랐어요. 백자사발, 간결하면서도 품격 있는 것. 계란을 올리고 젓가락으로 살짝 갈랐습니다. 노른자가 흘러내렸어요. 한 숟갈 떴습니다. 그리고 맛봤습니다. 첫 느낌은 짠맛이었어요. 강하게 앞에서 확실하게. 그 다음이 단맛. 꿀의 풍미가 따라왔죠. 흑마늘의 향이 올라오고 미림의 알코올 향이 살짝 느껴졌습니다. 모든 맛이 따로 놀았어요. 계란은 뒤에 있었습니다. 간장 뒤에, 꿀 뒤에, 향신료 뒤에. 각각의 재료는 훌륭했지만 서로를 감싸지 못했어요. 조화가 없었습니다. 셰프님 어떠세요? 앙투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기술은 완벽했습니다. 온도, 타이밍, 재료 선택, 모든 게 계산됐고 모든 게 정확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노는 걸까요? 한번 먹어봐. 앙투안이 한 숟갈 떠서 맛봤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맛있긴 한데, 안 돼? 좀 복잡해요. 너무 많은 것들이 동시에 느껴져서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시도했어요. 이번엔 재료를 바꿨습니다. 일반 계란, 보통 간장, 흰 설탕. 영상에서 본 것과 최대한 비슷하게요. 하지만 방법은 제 방식으로 했습니다. 정확한 시간, 정확한 온도, 정확한 비율. 결과는 비슷했어요. 맛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죠. 영상 속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반응, 그 조용한 멈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저는 주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이건 제가 아는 요리의 방식이 아니라고. 이 음식은 컨트롤의 영역이 아니라 맡김의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요리를 컨트롤해왔어요. 온도를, 시간을, 결과를 예측 가능하게, 반복 가능하게. 그게 프로였고 그게 미슐랭 3스타의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 음식은 달랐습니다. 간장이 계란 속으로 스며드는 시간, 노른자가 익어가는 과정, 맛이 하나로 섞이는 그 순간. 그건 제가 조종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기다림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기다림을 요리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앙투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셰프님 혹시 그냥 레시피대로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날 밤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3번 더 시도했어요. 매번 조금씩 달랐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맛은 있는데 뭔가 부족했어요. 영상 속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었죠. 마지막 시도 후 저는 포기했습니다. 아니, 방향을 바꿨다고 해야 맞겠네요. 앙투안, 한국식 발효 간장 구할 수 있어? 네. 아, 네. 제가 아는 식료품점이 있어요. 이틀 뒤 앙투안이 갈색 병을 들고 왔습니다. 3년 숙성 양조 간장이래요. 한국에서 직수입한 거라고요. 저는 병을 받아들고 라벨을 봤습니다. 한글로 빽빽하게 적힌 설명. 읽을 순 없었지만 숫자는 보였어요. 2022년 제조. 3년. 병을 열자 향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썼던 일본 간장과는 달랐어요. 더 깊고 더 복잡하면서도 동시에 더 부드러웠습니다. 한 방울을 손가락에 묻혀 맛봤죠. 짠맛이 앞에 서지 않았어요. 대신 전체가 함께 왔습니다. 짠맛, 단맛, 감칠맛. 어떤 것도 튀지 않고 어떤 것도 숨지 않았죠. 이거면 되겠어. 그날 저녁 서비스가 끝나고 저는 가장 단순하게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산 평범한 계란, 설탕, 물, 마늘 2쪽, 그리고 그 간장.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어요. 온도계도 꺼내지 않았고 타이머도 대충 봤습니다. 계란을 삶고 껍질을 벗겼어요. 소스를 만들고 계란을 담갔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서 시계를 봤죠. 밤 11시. 내일 저녁에 보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하루를 보냈어요. 아침 미팅, 점심 서비스, 새 메뉴 테스트, 저녁 서비스. 바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 한 구석에선 계속 그 계란이 떠올랐습니다. 냉장고 안에서 조용히 익어가고 있을 계란. 시간이 만들어가고 있을 맛. 저녁 서비스가 끝났습니다. 주방이 정리되고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어요. 마르크가 물었죠. 셰프님도 가세요? 난 좀 이따 갈게. 혼자 남았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용기를 꺼냈어요. 뚜껑을 여니 간장 향이 올라왔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향이었어요. 더 둥글고 더 완성된 느낌.
계란을 하나 꺼냈습니다. 갈색이 깊게 배어 있었어요. 밥을 지었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쌀이 아니었어요. 주방에 있던 평범한 쌀, 물 비율도 대충 감으로 맞췄죠. 그릇도 화려한 백자가 아니라 그냥 흰 사발이었습니다. 밥이 뜸이 들 때까지 기다렸어요. 뚜껑을 열고 밥을 푸고 계란을 올렸습니다. 젓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죠. 노른자가 터지면서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노른자는 소스처럼 흐르지 않았어요. 밥을 덮었습니다. 밥알 사이로 스며들면서 천천히 공간을 채웠죠. 젓가락으로 가볍게 섞었습니다. 그리고 한 숟갈 떴어요. 입에 넣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거였어요. 맛이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입안에서, 목구멍에서, 마음 어딘가에서. 짠맛은 뒤에 숨어 있었고 단맛은 옆에서 받쳐주고 있었어요. 감칠맛은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죠. 계란의 고소함이 중심을 잡고 밥의 담백함이 여백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두 번째 숟갈을 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하지 않고 먹었어요.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평가하지도 않았죠. 그저 먹었습니다. 반쯤 먹었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밥을 먹으면서 편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걸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요리를 앞에 두고 긴장하지 않은 게 항상 분석했어요. 이 맛은 어떤 재료에서 나온 건지, 이 질감은 어떤 기법으로 만든 건지, 이걸 내 레스토랑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지만 지금은 그냥 먹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숟갈을 입에 넣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방이 고요했어요. 환풍기 소리만 낮게 돌아가고 있었죠. 저는 빈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이 맛은 제가 평생 추구해온 것과 정반대였어요. 복잡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편하게 했어요. 마음을 내려놓게 했죠. 그게 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한 건 감탄이 아니라 안심이었어요.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순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 이 음식은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릇을 씻고 주방 불을 끄고 문을 잠갔어요. 밖으로 나오니 파리의 겨울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죠. 20년 동안 요리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고 했는데 정작 사람들이 원한 건 놀라움이 아니라 쉼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요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조용히 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주방에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5시에 출근했고 여전히 온도를 체크했고 여전히 완벽한 플레이팅을 요구했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제 안에서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VIP 룸에 단골 손님이 예약을 했어요. 파리에 사는 일본인 사업가였죠. 5년째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인사를 하러 갔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발랑탱 셰프, 오늘 특별한 메뉴 있나요? 송로버섯 리조또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셰프, 혹시 요즘 유행하는 그 갈색 계란, 여기서는 못 먹나요?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갈색 계란이요? 네, 한국 간장 계란요. 제 딸이 뉴욕에 사는데 거기서 먹어보고 완전히 빠졌대요. 파리에선 어디서 먹을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의 목소리엔 호기심이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맛본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아니, 이미 맛본 사람의 가족이 보낸 눈빛이었죠. 아직은 메뉴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궁금했는데. 뭐 언젠간 파리에도 들어오겠죠. 그분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말에서 묘한 확신을 느꼈어요. 언젠간이 아니라 곧이라는 확신. 서비스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에펠탑 불빛이 멀리 보였어요. 파리, 세계 미식의 중심. 제가 20년 동안 지켜온 이곳. 그런데 지금 이 도시의 VIP 손님이 한국의 간장 계란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음식은 이미 세계를 한 바퀴 돌았다고. 뉴욕, 런던, 시드니, 도쿄. 그리고 이제 파리로 오고 있다고. 그리고 저는 그 흐름에 밖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앙투안이 신문을 들고 왔어요. 셰프님, 이거 보셨어요? 프랑스 미식 잡지 기사였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간장 계란, 프랑스 가정으로였어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파리 13구 한인타운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프랑스인들이 한국 식료품점에서 간장을 사고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기 시작했대요.
인터뷰 중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잡한 요리에 지쳤을 때 이 단순함이 위로가 됩니다. 파리지앵의 말이었어요. 저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존경은 그때 왔습니다. 부러움이 아니라 인정으로. 제가 평생 복잡함으로 가치를 만들어 왔는데 누군가는 단순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었어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광고도 마케팅도 미슐랭 별도 없이. 셰프님, 마르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예약 손님 중에 한 분이 특별 요청을 하셨어요. 뭔데? 간단한 음식을 먹고 싶다고요. 코스 요리 말고 정말 간단한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직접 만들어줄게. 네? 무엇을요? 조금 이따 봐. 그날 저녁 저는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사흘 전 담가둔 간장 계란을 꺼냈어요. 제대로 된 레시피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만든 것. 밥을 짓고 가장 단순한 백자 그릇에 담았습니다. 계란을 올리고 송송 썬 파를 조금 얹었어요. VIP 룸으로 직접 들고 갔습니다. 손님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게 간단한 음식을 원하신다고 해서요. 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 요리입니다. 손님은 조심스럽게 한 숟갈 떴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었죠. 표정이 변했어요.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감탄도 아니었죠. 뭔가 편안해지는 표정이었어요. 긴장이 풀리는 얼굴. 이거 정말 좋네요. 맛있나요? 맛있다는 말론 부족한 것 같아요. 뭐랄까 마음이 편해지는 맛이에요. 손님은 천천히 조용히 계속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20년 동안 수천 명의 손님을 봤지만 이런 표정은 처음이었습니다. 평가하지 않는 얼굴, 분석하지 않는 눈빛, 그저 받아들이는 모습. 셰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필요했던 음식이었어요. 손님이 떠나고 저는 빈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트렌드가 아니라고. 한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생활의 해답이라고. 화려하지 않지만 필요한 것, 복잡하지 않지만 깊은 것. 저는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앙투안, 네 셰프님. 내일부터 테스트 메뉴 하나 추가한다. 간장 계란밥. 앙투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제대로 배워보자고. 한국식으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배우는 입장이 되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20년 동안 가르치기만 했는데 이제는 배워야 할 때였어요.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간장 계란을 연구했어요. 이번엔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찰했죠. 시간이 만드는 맛을, 기다림이 주는 깊이를. 매일 아침 냉장고를 열고 계란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하루가 지나면 겉만 배고 이틀이 지나면 속까지 스며들기 시작하고 3일째엔 노른자까지 간이 닿습니다. 나흘째엔 모든 맛이 하나로 섞여요. 셰프님 신기하죠? 앙투안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시간이 알아서 요리를 완성해요.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평생 해온 요리는 제어의 예술이었습니다. 불의 세기, 소스의 농도, 플레이팅의 각도. 모든 걸 제가 결정했죠. 그래야 완벽함이 보장됐으니까요. 하지만 이 음식은 달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좋은 재료를 고르고 정확한 비율로 섞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나머지는 시간이 했습니다. 저는 문득 첫 번째 영상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먹고 나서 멈췄던 장면. 숟가락을 들고 잠깐 숨을 고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던 그 순간.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들은 맛을 분석하지 않았어요. 대신 잠시 쉬었던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긴장했던 어깨를 내리고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 그저 한 끼를 편하게 먹었던 겁니다. 요리는 그 순간 기능을 바꿨어요. 배를 채우는 일을 넘어서 하루를 정리하는 역할로. 셰프님, 이제 메뉴판에 올릴까요? 마르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야. 내가 좀 더 이해하고 싶어. 그날 오후 저는 주방 한쪽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20년 동안 써온 레시피 노트였어요. 수백 개의 요리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송로버섯 리조또. 재료 15가지, 조리시간 4시간. 오리 콩피. 준비 과정 이틀, 조리 과정 6시간. 푸아그라 테리느. 재료 20가지, 완성까지 사흘. 모두 복잡했어요. 모두 시간이 오래 걸렸고 모두 정교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복잡함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게 제 가치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보니 복잡함은 늘 앞에 있었습니다. 기술이 앞에, 재료가 앞에, 셰프가 앞에. 사람의 마음은 뒤에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구리 냄비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각각 다른 용도, 다른 크기, 다른 무게. 칼도 20자루가 넘었죠. 생선용, 고기용, 야채용, 허브용. 모든 게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전문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간장 계란은요? 냄비 하나, 용기 하나, 시간 하나. 셰프님, 앙투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제 친구가 이번 주말에 와요. 요리 좀 배우고 싶다는데 괜찮을까요? 무슨 요리? 간장 계란이요. 저는 웃었어요. 좋아. 토요일 오후에 오라고 해. 토요일 오후 주방에 젊은 여성이 왔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어요.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셰프님. 앙투안 친구 소피예요. 반가워요. 요리 배우고 싶다고? 네, 근데 저 요리 잘 못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간장 계란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같이 해봅시다. 저는 재료를 꺼냈습니다. 계란, 간장, 설탕, 마늘, 물. 5가지. 이게 전부예요? 소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게 전부죠. 천천히 과정을 설명했어요. 물을 끓이고 계란을 넣고 시간을 재고 찬물에 식히는 것. 소스를 만들고 계란을 담그고 냉장고에 넣는 것. 소피는 조심스럽게 따라했습니다. 실수도 했어요. 계란 하나가 깨졌고 소스 비율도 조금 틀렸죠.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2번째 시도에서 성공했습니다. 용기에 계란을 담그고 뚜껑을 닫았어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네. 내일 이 시간에 먹으면 돼요.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뭔가 만들 수 있다니. 소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리는 꼭 복잡할 필요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저 자신이 놀랐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소피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주방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저녁 하늘이 보였어요. 주황빛으로 물든 하늘. 아름다웠지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레스토랑을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수많은 손님이 왔다 갔습니다. 그들은 제 요리에 감탄했고 찬사를 보냈고 별점을 남겼어요.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가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왔나요? 누가 힘든 날 제 음식을 떠올렸나요? 누가 제 요리로 마음을 정리했나요? 간장 계란은 그걸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음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한 주를 정리했어요.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했죠. 저는 그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복잡함에 집중하느라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메뉴판을 다시 꺼냈습니다. 24가지 요리가 적혀 있었어요. 모두 완벽하고 모두 복잡하고 모두 비쌌죠. 저는 펜을 들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간장 계란밥 -12유로. 가장 단순한 요리. 가장 낮은 가격. 하지만 이 음식에 들어갈 정성은 다른 어떤 요리보다 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음식은 사람을 다시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음식이니까요. 변화는 월요일 아침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주방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12명이 제 앞에 섰죠. 오늘부터 새 메뉴를 시작합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새 메뉴는 늘 큰일이니까요. 몇 주간의 테스트, 완벽한 레시피, 화려한 플레이팅, 간장 계란밥이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셰프님, 그게 메인 메뉴인가요? 마르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사이드 메뉴야. 하지만 다른 어떤 요리만큼 정성을 들일 거예요. 저는 메뉴판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송로버섯 리조또 65유로, 옆에 간장 계란밥 12유로가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셰프님, 수셰프장이 말했습니다. 이 가격 차이가 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가격은 복잡함으로 매기는 게 아니에요. 가치로 매기는 거예요. 저는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완벽한 요리를 만들어 왔어요. 손님들을 놀라게 하는 요리. 하지만 이제 한 가지를 더 배워야 해요. 사람을 편하게 하는 요리도요. 앙투안이 작게 웃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준비합시다. 그날 저녁 첫 손님이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중년의 프랑스 부부였어요. 단골은 아니었지만 예약을 하고 온 손님이었죠. 오늘 특별한 메뉴가 있네요. 남자가 메뉴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네, 간장 계란밥입니다. 한국식 요리예요. 웨이터가 설명했습니다. 12유로? 다른 것들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데요. 간단한 요리지만 셰프님이 직접 신경 쓰시는 메뉴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메인 코스 전에 이것부터 먹어볼까요? 주방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직접 준비했어요. 사흘 전에 담가둔 간장 계란을 꺼내고 갓 지은 밥을 떴습니다. 흰 사발에 담고 계란을 반으로 갈라 올렸죠. 송송 썬 파를 살짝 얹었어요. 가져가.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주방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부부 앞에 요리가 놓였습니다. 그들은 잠시 그릇을 바라봤어요. 놀란 것처럼 보였지만 불쾌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여자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어요. 계란을 가르고 밥과 섞고 한 입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어요. 눈이 커졌다가 천천히 감겼습니다. 남자도 먹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말했어요. 제가 듣진 못했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맛있어. 두 사람은 조용히 천천히 그릇을 비웠습니다. 대화도 잠깐 멈췄어요. 그저 먹었습니다. 메인 코스가 나갔을 때 여자가 웨이터를 불렀어요. 저기 아까 그 계란밥 셰프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정말 특별했어요. 어떤 점이 특별하셨나요?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긴장이 풀렸다고 할까요? 편안해졌어요. 웨이터가 주방으로 돌아와 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음식이 하는 일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간장 계란밥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주문하던 사람들이 다시 왔을 때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왔을 때도요. 어느 목요일 저는 사무실에서 지난주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간장 계란밥 주문 건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일주일에 46건. 많지 않았지만 제주물률이 80%였습니다. 마르크가 들어왔어요. 셰프님 예약 손님 중 한 분이 특별 요청을 하셨어요. 뭔데? 간장 계란밥만 4개 주문하고 싶다고요. 가족이 모두 먹어보고 싶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 준비해둬. 마르크가 나가려다 멈춰 섰어요. 셰프님 솔직히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단순한 요리를 왜 메뉴에 올리시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 요리는 다른 요리들이 못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 사람들을 쉬게 하는 일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모든 서비스가 끝나고 저는 주방 벽을 바라봤어요. 거기엔 20년 전 제가 걸었던 액자가 있었습니다. 요리는 예술이다. 저는 그 액자를 내리고 새 종이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었어요. 요리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질서다. 벽에 걸고 한 발짝 물러나 봤습니다. 20년 만에 저는 제 신념을 바꿨어요. 아니, 확장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복잡함도 가치가 있지만 단순함도 가치가 있다고. 놀라움도 중요하지만 편안함도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 깨달음은 갈색 계란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셰프님, 내일 식재료 주문 어떻게 할까요? 앙투안이 물었습니다. 간장 한 병 더 주문해. 그리고 계란도 2판 더. 많이 시키시네요. 사람들이 찾을 거야. 앞으로 더 많이. 저는 주방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어요. 파리의 겨울 공기가 여전히 차갑지만 이상하게 상쾌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20년을 요리를 했지만 저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고. 세계는 넓고 배울 것은 많고 겸손해야 할 이유는 끝없다고. 그리고 때론 가장 위대한 스승은 가장 단순한 음식일 수도 있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주방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새로 주문한 간장이 도착해 있었어요. 병을 열고 향을 맡았습니다. 깊고 부드럽고 시간의 맛이 났어요. 계란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다시 배우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리는 완성이 아니라 여정이니까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